난감한 장자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? 오늘날 우리가 읽는 장자는 총 33편입니다. 4편, 7편, 외편 15편, 자편 11편이다. 한 편입니다. 이렇게 나눈 것은 보통 위진 시대의 곽상의 어떤 이제 편집 작업의 결과물이라고 봅니다. 곽상은 장자주를 내었는데요. 이 곽상의 장자주는 최근에 번역되었습니다. 그래서 장자를 좀 깊이 공부하시겠다, 그리고 장자에 관한 특정한 해석을 좀 한번 읽어보시겠다 싶다면 곽상의 장자주 번역된 책을 한번 사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이 곽상의 장자주는 장자를 이야기할 때 상당히 중요한데요. 그 내용이 이후 장자의 표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다르게 말하면 곽상 이전의 장자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. 앞에서도 보았지만 사마천의 사기에서는 장자가 10여만 자, 한편 한서 예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. 이 책은 고대에 있었던 여러 책들을 소개하는 글인데요. 여기에 따르면 52편의 장자가 있었다고 합니다. 그렇게 보면 이제 곽상이라고 하는 인물은 52편 10여만 자의 장자를 33편 약 6만 4천여 자,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리고 내, 외, 잡으로 구분해 놨습니다. 내편, 외편, 자편으로 나눈 것은 장자라고 하는 인물의 어떤 장자의 말에 가깝고 먼 거리를 기준으로 했다고 전해집니다. 내편은 비교적 장자의 말이 확실한 걸 이야기했고요. 외편은 이보다 신빙성이 떨어지는 걸, 자편은 이에 비해 더욱 멀다고 여겨지는 것을 묶어놓았습니다. 즉 가장 중요한 것, 장자 33편 전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꼽자면 4편, 7편이 중요한 거죠.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4편, 7편이 모두 장자의 말이냐 하면 좀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. 왜냐하면 이건 좀 이제 너무 까다로운 너무 세세한 접근은 아닌가 싶긴 하지만, 그래도 소개해드리면 모든 이제 제자서, 즉 무슨 자니 하는 끝나는, 그러니까 장자 시대와 비슷한 시대의 책들이 맹자도 그렇고요, 뭐 노자, 한비자, 순자니 모두 보통 글을, 즉 맹자 같은 경우는 맹자를 추종한 이 후학의 편집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명확하게 말하면 장자의 저자는 장자 본인이 아닌 거예요. 그건 논어의 저자가 공자가 아니고 맹자의 저자가 맹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. 따라서 우리가 장자라고 하는 책을 만날 거고 읽어갈 텐데, 거기서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이 장자라는 책 안에서 장자의 말을 찾으려고 합니다. 그러나 그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. 짧게는 몇십 년, 길게는 몇백 년에 걸쳐서 정리되면서 이 장자책 안에는 시대가 다른, 그리고 여러 저자의 편집자의 목소리가 뒤섞여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편집과 구성의 역사는 장자라는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끊임없이 질문하게 만들죠. 즉, 이 글 안에 장자적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있고, 혹은 장자 학파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고요. 나아가 어떤 부분은 장자의 이름을 빌린 누군가의 말이 막 뒤섞여 있기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장자라는 책을 가능하면 좁혀서 읽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장자의 말 혹은 장자의 것에 가까운 것으로 공인되어 있는 4편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. 4편, 7편은 어느 정도 통일된 내용으로 좀 볼 수 있고요. 물론 각 편이 이질적이기도 하고 차이가 있지만, 어쨌든 장자 4편을 장자 철학의 뼈대로, 그 출발점으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데는 대부분의 학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4편, 7편을 이해한 뒤에 외편이나 자편을 통해 이것을 심화하거나 보충하거나
또 비교해서 읽어보거나 하는 것이 적당한 것 같고요. 물론 제가 선택한 이 방법, 내 편을 보자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. 장자 전체를 몇 가지 주제로 나누고 여기서 이제 뭐 장자적인 거라든가 장자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을 좀 뽑아가지고 이걸 토대로 뭐 이제 강의를 구성하거나 혹은 좀 다른 식으로 뭐 장자의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겠죠. 그러나 이거는 좀 되게 어려운 작업이에요. 왜냐하면 이렇게 이럴 때는 많이 이제 외부의 주제들이 막 끼어들거든요. 뭐 예를 들면 뭐 절대적 자유라든가 만물의 평등이라든가 무의 자연이라든가 엄밀히 얘기하면 뭐 이런 주제들은 장자 바깥에 있는 주제들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흔히 이제 절대적 자유나 만물의 평등을 좀 많이 이야기하는데요. 보통 이 둘은 소요유나 재물론에서 출발한 이야기라고 보통 보는데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장자를 읽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근대인으로서 근대적 가치를 장자에 투영하고 싶어하는 욕망의 한 어떤 작업 가운데 하나는 아닌가 하는 생각은 짐을 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내 편을 주목하자, 내 편을 읽자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이제 있었던 기존에 있었던 장자의 관념이 외편 자편을 통해서 많이 구성이 되거든요. 그러한 이미지를 좀 내려놓아 보자. 한편 장자를 직접 읽어보자고 하는 것은 장자 안에 있는 거를 만나보자 라는 뜻인 거죠. 그러니 꼭 읽어보십시오. 장자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내 편만 읽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외편 자편 장자 33편 6만 여자 글을 다 읽겠다 싶으면 이건 정말 힘듭니다. 그러나 그냥 요 4편 정도 읽는 건 매주 그렇게 긴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. 꼭 읽어보십시오. 자, 그래서 우리는 장자라는 인물보다는 결국은 장자라는 책에 주목하는 거죠. 왜냐하면 장자는 너무 멀지만 장자라는 책은 우리 눈앞에서 말을 거니까. 그래서 질문을 좀 바꿀 예정입니다. 장자가 무슨 말을 했느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장자라는 책이 무슨 주제를 다루고 있는가를 짚어가면서 다룰 예정입니다. 물론 이 질문의 답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. 장자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우화도를 엮어 있기 때문에요. 결국 이제 이 강의는 제가 깊은 옹달이라고 하는 한 명의 연구자가 만나고 고민하고 그가 이제 풀이한 하나의 해석을 소개받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. 어떤 분들은 제 해석이 반가우신 분도 계시겠지만 낯설고 불편하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장자 공부하신 분 가운데는 제가 뭐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통상적인 해석과는 좀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편이 있습니다. 그래서 장자를 공부하신 분 가운데는 이거는 내가 어디서 보았던 장자와는 다른데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.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겠죠.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지 멋대로 해석한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. 나름 여러 해석들을 참고하고 여러 가지 어떤 철학사적이나 원문이나 여러 맥락에서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아예 근거가 없진 않지만 그 근거들을 아주 세세하게 꼼꼼하게 일일이 다 소개하는 건 좀 어렵다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. 물론 그것이 통상적인 해석이라든가 정도라고 하는 것과는 이야기가 안 되겠죠.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장자라는 책에 정도가 있을까? 예를 들어 논어나 맹자 같은 책은 정도라고 하는 게 좀 있을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워낙 이제 철학사적으로 뭐 어떤 특정한 해석이 권위를 잡아왔거든요. 장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기 힘들 것 같아요. 앞으로 소개해드리는 장자의 해석들은 뭐 여러 예시들 가운데 하나이겠죠. 그리고 좀 참고할 만한 장자 해석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시간이 많이 남으시는 좀 열정이 있으신 분들에게 좀 권해드리는 건 장자 번역서를 일종을 선택하시고요. 제가 제공해드리는 장자 번역과
나란히 놓고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그리고 그 번역의 어떤 차이 속에서 질문이 만들어지기도 할 거고, 그리고 그 차이 속에서 조금 더 풍부한 해석을 보실 수도 있을 테니까.